네, 반갑습니다. 예. 오늘은 이제 법정 지상권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잠깐만. 우리 권리 분석의 꽃이다 하면은 법정 지상권하고 또 유치권이죠. 제일 어려운 부분입니다. 어려운 부분이고, 사실 그 강의가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 이제 강의가 상당히 그 고난도입니다. 고난도. 그래서 오늘 잘 들으시고, 여러분들이 이제 부동산을 이제 싸게 살려면은 부동산을 싸게 사고 싶죠. 반값에. 그죠? 남들이 이제 아파트 2억 주고 살 때 나는 1억. 남들이 토지를 3억 주고 살 때 나는 1억 3천만 주고 사고. 이러면 좋은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은, 우리 법정 지상권 해가지고요. 이제 강의를 할 건데. 그래서 강의를, 사례가 좀 있어요. 사례를 먼저 이었는데, 지금, 교재를 일단 보겠습니다.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자, 일단 1번부터 보시죠. 1번. 자, 8회차입니다. 오늘 8회차고, 122기로 들으신 분은 이제 9 플러스 8이니까 17회차다, 그죠? 17회차. 그래서 이제 아마 오늘 하고 또 다음 주, 목요일 날, 유치권을 하면은 이제 132기로 들어오시가 두 달 전에 들어오신 분은 이제 아마 수료가 돼야 될 겁니다. 그래서 수료되는데, 제가 이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18일 강의를 듣고 수료를 하는 건 좋은데 그거를 가지고 100% 다 배웠다 하긴 힘들어요. 그래서 재수강 하시면은 거의 한 7, 80알 듣는데 그냥 1차만 듣고 수료를 해버리면은 한 4, 50% 몰라요. 40%, 50%. 그래서 재수강 꼭 하시길 바라고요. 근데 수료를 하면 일단 좋은데 문제는 이 아이디가 이제 이런 게 이제 준비를 하셔야 돼. 자기 나름대로. 이제 앞으로, 검색할 기능을 갖춰야 되는데, 일단은 학원에서는요, 우리 구독신에 보면 이 5가지 권역이 있습니다. 이 권역이. 그래서 보통은 우리 경상남도 같으면은 이제 요 경상권이죠. 경상권. 1년에는 42만원. 그럼 여러분들은 이제 수료하시는 분은 주로 창원지법 이래가지고 1년에 17만 6천 하시면은 주로 경상남도를 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정도면 해도 되겠는데, 또 이것도 아까워가지고 1년, 2년, 3년 뒤에 문의하러 오는 걸 보면은 이상한 뭐 무료 사이트를 많이 보고 있어요. 그러면은 상당히 낭패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 구독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독을 하시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구독신에서 회원가입 하시고 회원가입 하죠. 그럼 아이디만 요 부원장님만 들으시면은 권역을 정해주세요. 나는 서울 권역이다, 대전이다, 강원도다, 이런 권역 있죠? 우리 경상권이다, 광주권이다 주면은 2달은 무료됩니다. 2달. 자, 그럼 그것도 끝났어. 그러면은 이제 6개월을 이제 결제하겠죠. 아까 전에. 자기 원하는 지역을 결제하면은 저한테 또 문자를 주면은 한 달 추가됩니다. 한 달 추가해. 돈은 안 갖고 주고, 구독신에서 추가되고, 1년을 결제하면은 2달 추가.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온라인 반 중에서 요번에 이제 수료증이 필요하신 분은 이제 오프라인에 이어서 다 드리는데 온라인 반은 수료증이 필요하면은 요거는 이제 이미지 파일 드립니다. 그래서 생년월일하고 택배 주소가 필요해요. 이 필요 없겠구나. 자, 요거 무시합니다. 생년월일만 주면 되겠다. 그죠? 생년월일만 적어야 되니까 생년월일을 그죠? 문자로 주시면은 저희들이 이제 수료증을 보내드릴 겁니다. 이메일로 보내드릴 테니까 이제 그거를 칼라로 복사를 하시든지 하시면 되겠고, 나는 축구도 못하겠다 하시는 분은 원장님 이야기해가지고 우편으로 보내달라 하는 걸로 뭐 해도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재수강을 하시면은 지금은 이제 우리 40만입니다. 20% 드셔가지고 40만인데 계좌 이렇게 넣으시면 되겠고요. 이제 특전은 재수강 하시면은 제가 지금 교재를 요 5권 팔고 있죠. 요거를 지금 이제 1집부터 팔고 있습니다. 이렇게. 일반인들 파는 것이 지금 이게 30만 팔고 있어요. 그럼 요거를 무료로 드립니다. 무료로. 그래서 재수강 하시는 분은 이제 30만원을 일단 요거를 여러분들이 구입을 하시면 되는데, 요거를 무료 드리면은 사실은 10만원 주고 재수강한다 보면 됩니다. 사실은. 그 정도는 하시면 되겠나 싶어요. 그래서 이제 요거는 지난 기수하고부터 이번에 출발된 겁니다.
추가된 거는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지난 1기하고 2기만 혜택이 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그래서 이제 요거를 무료로 드리니까 재수강을 하시는 것도 좋겠다 보여집니다. 그죠? 그럼 뭐 예전에 산 사람은 어찌 되느냐? 예전에 산 사람은 25만 주고 산 사람이거든요. 뭐 30만인데 그거는 차액만 주시면 되겠습니다. 차액만 주시고 재수강 하시면 되겠어요. 자, 요거는 이제 됐죠? 설명 들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이제 다음 주부터는 미리 요번 주에 신청을 해야 됩니다. 요 회원가입하고 살 굴려야 되지. 이 아이디가 없고 비번이 없으면은 여러분이 검색하기 힘드니까 미리 요번 주에 다 이걸 하셔야 되겠습니다. 준비를 수료하시는 분들 알겠죠? 수료 안 하시는 분 아직 한 달 더 있으니까 한 달 더 있다 하시면 되고 미리 할 필요는 없어요. 자, 그 다음 봅니다. 오늘은 법정 지상권 해가지고요. 요 강좌를 제가 유튜브에요. 32강 하나 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78강부터 79강, 80강 하나 있고, 그다음에 한 뭉치. 이 네 뭉치가 있어요. 네 뭉치. 있으니까 요거를 들으시면 되니까 지금 오늘은 수업은요. 10페이지까지가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10페이지 이후부터는 28페이지까지는 요게 유튜브에 보면 대부분 내용이 중복되어 있어요. 있기 때문에 내가 시간 많이 할애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살아있는 거, 움직이는 거, 법정지상권에서 돈 될 만한 게 뭐냐, 분석을 어떻게 하느냐, 이런데 시간을 한 4분의 3을 주려고 그래요. 주고, 나머지 10페이지부터 28페이지까지는 요 동영상이 있으니까 요거를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보시면은 거의 중복해서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는 너무 밀어갖지 마시고, 움직이는 거를 어떻게 원장님이 분석하는가, 그거는 배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오늘. 그래서 오늘 이제 살아있는 거 위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온라인반 오시는 건 좋은 거는 이제 움직이는 거, 그죠? 낙찰이 임박한 거, 우량물가, 이런 것들을 제가 많이 소개합니다. 그럼 거기에서 여러분이 찾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여러분들이 막 찾아가지고 낙찰받아 보면은 나중에 돈 안 되는 게 많아. 내가 보니까. 안 되고, 예로 3차, 4차 가도 충분히 살 수 있는 거를 2차에서 덜렁 받아가지고 좋다고 하면은 본인 좋죠. 좋은데 제가 볼 때는 저거는 3차, 4차 가서 사도 될 건데 싶은 게 2차 사는 게 있어요. 그런 게 조금 아쉽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요거를 해놨으니까 집에서 요거는 보시기를 하고 일단은 움직이는 위주로 합니다. 자, 5분 봅니다. 지난번에 포탐 설명드렸는데 어령군에 뭐가 나왔대요. 어령군에 뭐가 나왔습니까 지금? 토지만 판대요. 토지만. 자, 건물이 빠져버리면은 법정지상권에는 문구로 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옛날에 일본의 민법을 우리 해방이 되면서 일본 민법을 그대로 뺏겨왔습니다. 일본 민법, 일본에도 민법입니다. 우리 한국도 민법 이래가지고 그대로 뺏겨왔어요. 뺏겨가지고 세계적으로 토지하고 건물이 등기부가 독립된데 따로 여기 단독주택이다 그러면은 등기부가 두 개 되죠. 건물 하나 있고 토지 하나 있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본하고 한국만 세계적으로 다른 나라는 없어요. 자, 그래 우리가 민법을 일본 거 뺏겨도 보니까 이제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소유자 같으면 상관이 없는데 땅은 환경지고 건물은 김순자고 이러면은 이제 환경지가 이제 옛날에 예로 자기 박정희 박씨 자기 남편 거 낙찰받았다 그러면은 싸움이 묻겠죠. 나는 땅을 다 못 쓰니까 철거하라든지 지루를 돌라든지 이런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로 요런 겁니다. 요런 거 보니까 검색하다 보면 법지상권 나왔어요. 자, 한번 봅시다. 구독시험 가서 검색을 짜놓고 하면은 자, 우리 구독시험 가서 이렇게 이제 검색을 하죠. 여러분들이 하는데 여기에 이제 경매 물건 해가지고요. 종합 검색에 가보면은 구독시험 같은 경우는 이 특수 물건이 있어요. 특수 물건에. 자, 특수 물건에 그래가지고 쭉 내려가 보면요. 특수 물건에 있네. 이제 내일은 유치권, 목요일은 요거 할 거고, 오늘은 주로 요거 합니다. 요거. 법정지상권 여지 있는 물건 검색 있죠? 그럼 요것들이 주로 보면은 땅만 나오고 건물이 안 나오고, 어떤 거는 이제 10% 정도는 건물은 나오는데 땅이 빠져버리고,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러면은 이제 오늘은 주로 여기 이제 법정지상권. 자, 한번 누려보겠습니다. 몇 개 나오는 거. 자, 그냥 눌러보죠. 몇 개 나오는지. 지금 그냥 눌리니까 경매가 9,541겁니다. 상당히 작습니다. 이게 보통 한 2만 건 되거든요. 2만 건 되는데 이렇게 작은 거는 아마 금리 영향이 클 겁니다. 금리가 지금
거의 기준금리가 0.5%죠. 0.5%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금리가 지금 낮다 보니까 어느 정도 부실이 될 사람들도 넘어가는 겁니다. 일단은 넘어가는데 이 금리가 기준금리가 지금 0.5%인데 요게 이제 뭐 올라가고 이제 미연준에서 올리고 해가지고 우리도 뭐 여기 한 1.0%, 1.5%막 이렇게 돼버리면은 여러 1억의 이자가 30만 주다가 60만 되고 90만 돼버리면은 이제 손 납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그때 되면은 보통은 우리가 한 2만 건 정도 있었습니다. 보통 보면은 제가 몇 년 전부터 쭉 보면은 작게 너무 18,000건 했는데 지금 이제 상당히 작아졌어요. 이거는 금리가 크다 보여주겠습니다. 자, 9,500건인데 건물하고 이렇게 나오는 거 법지권 여지 있는 거 검색해 보니까 이게 그 중에서 한 400건 많지 않다 그죠? 한 400건 정도 나옵니다. 400건. 그리고 이제 또 유치권 이제 나오는 건 다음 생각했고요. 또 어떨 때는 토지, 여기 보면 토지만 입찰 물건 해가지고 또 검색을 보면요. 561건 뭐 이렇게 나오는데 막 검색을 어쩌는 모르겠는데 자부지간 토지만 입찰한다. 자, 그거보다는 일단 여기 낫겠네. 법정지상권 여지 있는 물건 검색.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한 400건이 나왔어요. 그럼 400건에서 이렇게 쭉 떨어집니다. 그럼 떨어지는 거 보면은 법상권 토지만 매각. 주로 이런 문구에 이렇게 달려가 있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마음속으로 아, 이 건물이 빠졌구나. 알겠죠? 그러면은 건물이나 뭐 창고인지 뭔지 모르지만 자부지간 뭐가 이게 이제 건물은 빠지고 땅만 넣었다. 이 말입니다. 땅만 나오는데 이게 돈이 이제 자, 그렇다 보면은 사람들의 사기가 끊어지겠죠. 건물이 빠지고 땅만 나왔으니까 같이 나와야 되는데 일괄 경매에서 같이 나와야 되는데 이게 뭐 건물은 빠지고 땅만 나오고 이러면은 낙찰 받아도 대팔락해도 건물 좀 철거해 주세요. 해주면은 살게. 이런 넣어버리면 또 철거하는 문제 생기죠. 그럼 시간은 많이 걸려버리고 이래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다 보면은 이 많이 떨어져요. 이런 물건들이. 자, 그럼 요거를 어떻게 우리 해석을 하고 어떻게 지로를 어떻게 받고 하는 자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한 예를 여기 간단한데 아주 재미난 물건입니다. 이게 보니까 자 2020에 5712 그죠? 법정상권 토지만 매각 해놨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 그 고 이병철 삼성그룹 회장님 있죠? 요 생가 바로 옆집입니다. 옆집에 이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삼성그룹 여기 생가입니다. 생가고 요게 이제 한 집 여기 뭔가서 지금 이게 요 나온 겁니다. 요게 이제 표시해놨죠. 요게 지금 이제 나온 겁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20에 5712 한번 봅니다. 자, 20에 5712를 봅니다. 5712. 자, 이제 어령의 전곡면 아주 여기가 조용하고 좋은 데입니다. 우리 경남에서는 좋은 데고, 대지가 81평이면 적당하죠? 81평에 건물이 빠져버렸어요. 같이 놓으면 되는데, 이게 일괄 경매 돼야 되는데, 이게 빠져버렸어요. 자,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제 요런 건물이 있는데, 요 건물은 빠지고, 여기에 깔린 땅만 어때요? 자, 그래서 쭉 이렇게 보면요. 이렇게 보면은, 이제, 자, 이렇게 봅니다. 이렇게 보니까, 필지는, 이게 세 필지입니까, 지금? 두 필지네. 자, 다시 봅니다. 필지가, 지금 보니까 두 필지입니다. 그죠? 두 필지죠? 자, 다시 봅니다. 필지가 몇 필지입니까? 726에 1하고 3하고 두 개죠? 대지가 60평, 20평입니다. 726에 1하고 3하고. 자, 그래서, 726에 1하고 3하고. 요 보면은, 726에 1하고 3하고. 자, 1이 요거네. 요 1이 맞죠? 1이고, 3이고. 자, 여기다, 그죠? 3이고, 또 이거는 뭐고? 아, 현황도로고. 자, 자, 결론은 이래요. 1이 대가 있는데, 요거를 길로 좀 내줄 때 말이죠, 사실은. 길로 해주고, 막 큰 문제는 없어요. 내 땅을 길로 좀 줬으니까, 막 큰 문제는 없고, 여기에 이제 기역, 미역 크는 이 거물이 있는 거예요. 여기 빠진 거예요, 지금. 위에. 빠졌는데, 전자지도를 보니까, 스카이뷰를 보니까요. 이게 이제 우리 호암 이병철 생가 해가지고, 여기가 아주 유명합니다. 여기 아주, 요 가보면은, 요까지 들어가겠네요. 요 호암 이병철 생가 이게 사람들이 많이 와요. 왜 많이 옵니까? 길을 받으려고. 이병철 회장님의 길을 좀, 삼성그룹의 길을 좀 받으려고 오는 거예요.
오고 이제 여기 아주 동네가 조용하게 좋아요. 그러면 한 집, 요 몽가서 여기 보면 요 집이 있습니다. 알죠? 요 집에 지금 있다. 요 집에 로드뷰를 보니까 그래서 물건 살 때는 가급적 로드뷰에서 보여지는 물건 사야 돼요. 안 보이는 거는 사지 마세요. 가급적이 마시겠죠? 로드뷰가 이 파란 선이 안 꺼졌다고 하면 사지 말라고. 가급적이면은 여러분도 차가 못 들어간다 이 말이죠. 자, 그럼 요겁니다. 요게 지금 보니까 지금 이 집입니다. 이 집. 그죠? 뭐 깨끗하게 지어놨죠. 그래서 이게 건물 한 1억 한 200쯤 되는가 봐. 시세로. 감정 가격이 한 그 정도 나오는 집인데, 이게 땅이 나왔다, 이 말입니다. 나왔는데, 금액상으로는 지금 얼마 안 됩니다. 변경이 돼버렸죠. 변경이 돼가지고 움직이는데 또 변경이 되는 것부터 제가 법원에 바로 가기 해당 사건 가서 한번 봅니다. 문건 송달에. 그래서 옛날에 5월 달에는 이 채권자가 서씨가 변경 신청했어요. 해가지고 이게 5월 달에는 이 진행이 안 됐습니다. 한번 연기돼 버렸죠. 그럼 아직 없는 거 보니까 아마 진행할 것 같아. 요번에는 아직까지. 그래서 요런 거는 혹시 또 변경은 또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하루 전에 만약에 7월 21일에 전화를 한번 넣어볼 필요가 있어요. 여기다가 전화하든지 안 그러면은 여기 해당 사건 법원에 가서 문건 송달 내역에 제일 마지막 칸에 5월달 뒤에 그러면 이제 7월 요 며칠 날 7월 오늘 같은 경우에 또 이게 나왔더라 하면은 만약 이게 보이면은 연기돼서 봐야 됩니다. 그럼 갈 필요 없어요. 그럼 연계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구독성 같은 경우는 저녁 한 6시, 7시 되면 벌써 나와 있습니다. 변경이 되면 내일 구독성 보셔도 돼요. 구독성 이거 잘하더라고. 내일이 변경된 거는 저녁 물 때쯤 돼서 7시나 돼서 보면 벌써 변경되어 있습니다. 그럼 전화 와요. 수강생들이. 자기는 오전에 봤다, 그죠? 변경이 안 됐는데, 나는 보기엔 변경됐어. 구독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는 일단 된다고 보고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 보니까, 이제 여기서 보면은 이 건물이 지금 여기 매각 지어야 된대요. 이게 단층 주택하고 소매점이 있는데 요거는 경매에서 뺐다 이 말입니다. 건물이 빠졌어요. 자, 그래서 소유자를 안 보니까 자, 봅니다. 인차이는 뭐 다만 카페인데 전입이 없으니까 별 문제 없을 것 같고요. 자, 일단 문제는 요겁니다. 우리가 등기부가 두 개예요. 두 개입니다. 건물 등기부가 있고 토지가 있는데 지금 토지만 나왔죠. 그럼 토지는 보니까 소유자가 누굽니까? 소유자가 성씨죠. 성씨인데 은행에 담보를 제표했다가 또 가압류를 당하고 하면서 서씨가 판결문을 1억 9천 가지고 경매를 넣은 겁니다. 그럼 그 당시에 부채가 4억 3,900 한 거 보니까 요거는 경매 알고는 풀기 힘들어요. 뭐 부채가 채무가 많기 때문에 이거는 경매 알고는 답이 없습니다. 정리하려고 하면은 다 갖고 하기는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경매 진행될 것 같는데 일단은 강제 경매인데 땅이 그죠? 소유자가 성씨더라 이 말입니다. 자, 그럴 때는 어쩌느냐 그러면은 우리 경매는 두 가지가 있어요. 무슨 경매 있죠? 강제 경매, 임의 경매 있어요. 그럼 강제 경매는 요것만 배우면 됩니다. 요거 배우면 막 끝나버렸어요. 우리 강제 경매는 우리 법정 상권 할 때 강제 경매는 그만 요 문제를 딱 이해하면 끝납니다. 자, 그러면은 다시 봅니다. 요 토지 등기부를 보니까 지금 건저당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가압류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서씨가 판결문을 가지고 경매를 하고 있더라 이야기입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강제 경매는 언제를 기준해서 땅하고 건물하고 소유자가 같으면은 건물이 존치된다. 쉽게 말하면 법정상권이 성립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땅은 하고 건물하고 다르면은 법정지상권이 성립 안 한다. 철거 대상이다. 철거할 때까지는 지료를 우리가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다시 봅니다. 이 강제경매라 하는 것은요, 강제경매는 앞에 가압류가 있으면은 이 날짜를 따집니다. 근데 가압류 앞에 또 건자가 하나 있죠. 건시가 있죠. 건저당. 그럼 그때는 2010년 4월 4일을 기준합니다. 이날을 해서 요때 소유자가 땅은 성씨인데 건물 소유자를 보세요. 자, 2016년 4월 4일에 소유자가 누굽니까? 소유자가 진씨죠. 그죠? 진씨가 있죠. 진씨. 자, 다시요. 2016년 3월 16일 소유권 보존이 진씨고 4월 4일에 담보를 잡았어요. 4월 4일에 담보를 잡았는데 그 다음에 가압류가 들어오고 경매를 하는데 강제 경매는 원장님이
강제기면은 앞에 가압류가 있으면은 가압류 당시로, 또 앞에 근저당이 있으면은 근저당 당시로 이 날짜 잡으면 됩니다. 간단하죠? 이 날짜를 기준해서 땅이 성씨고 예로 남편이 성씨고 진씨가 배우자다 하면은 다르죠. 사람이 소유자 다르잖아요. 그러면은 이런 거를 우리가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 그러면 안 한다 겁니까? 안 한다. 법정지상권이 이런 경우는 성립을 안 한다. 성립 안 한다 그런 것은 결국 뭡니까? 철거다. 철거. 철거. 자, 우리는 낙찰자니까 철거가 영어로 GOOD입니다. 좋다 말입니다. 존치당하는 보다는 존치당하면은 아까 우리가 낙찰한 3천 됐죠. 땅값이. 그러면 3천만 원에 연 주택이니까 연 4.5% 받는다 그러면은 별로 돈이 안 됩니다. 알겠죠? 그럼 철거하라고 하면 됩니까? 난리 났죠, 지금. 그 물주가. 알겠죠? 그럼 철거하라. 철거할 때까지 지로를 4.5%라 이렇게 더 낫겠죠? 그래야 건물주가 흰 백기를 들고 아이고 죽겠다. 그러면 땅을 팔아야 되겠죠. 땅을 내한테 팔아라. 얼마 주고 팔래? 1억 주면 한 팔아볼까? 이럴 수가 있습니다. 알겠어요? 싫으면 간두고, 싫으면 철거해주고, 사과하든지, 내가 한 4천, 5천 날짜 받았는데, 한 1억 주면 팔겠다.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다시. 이게 무슨 건물이, 무슨 경매죠? 이게 뭐 나왔어요, 경매가? 토지만 나왔죠? 자, 그럴 때는 토지를 먼저 봅니다. 토지 등기부를 보니까, 등기부를 하고, 이게 이제 건물이 있으니까, 이제 잘 나와 있네, 깨끗하게. 자, 토지 등기부를 보니까, 소유자가 성씨인데, 담보를 잡혔습니다. 그죠? 성씨가 담보를 아마 그 당시에 보니까 같이 잡힌 것 같아요. 이렇게. 어령농협인가 잡힌 것 같아요. 같이 잡았죠? 그때, 이, 땅은 성씨고, 위에는 진씨고, 뭐가 조금 다르죠? 그죠? 자, 이런 상태에 건저당이 잡혔고, 가압류가 되고, 강제임이 됩니다. 그럼 요거를 경매가 될 때는, 강제임이 될 때는, 앞에 건저당이 있으면 이 날짜, 또 앞에 건저당이 있으면은, 또 요 날짜를 소급합니다. 당겨져요. 그럼 이 날짜에 보니까 소유자가 같다 틀리다. 건저당 설정 일자에. 다르죠? 다르면은 요거 건물은 요거는 철거 대상이다. 알겠죠? 그럼 법정상권 성립 안 한다. 그럼 철거 대상이니까 내가 땅만 잘 사면은 건물주가 아이고 큰일 났네. 그럼 나는 만약에 낙찰 받으면 뭐 됩니까? 전부 다 없어지고 요거도 제로 되죠. 제로 되죠? 그럼 여기 예로 황경이 됩니다. 미스터 황이 됩니다. 되면은 자기들이 만약에 사고 싶으면은 사기 좋죠. 이제는 부채가 다 깨끗해져 버렸으니까. 그러면 진씨가 아이고 황 선생님 나한테 싸게 파이소. 예로 5천원 주고 샀는데 내가 1억 주게 돼. 1억 줄게. 알겠죠? 그래 할 수도 있는 거고, 나 싫다. 철거해도 하면은 이제 소송하면은 이제 철거로 답을 줄 겁니다. 그러면 이제 아까 이제 건물주가 지 돈 주고 자기 돈으로 철거해야 돼. 철거해야 되고, 그때까지 지로도 줘야 되고, 철거도 해줘야 됩니다. 자, 그런 문제 생기니까, 그러면 철거했다. 그런 문제인 거 나는. 그러다가 이제 진짜 건물을 잘 지어가지고, 이제 이게, 어령에 이게, 삼성그룹의 우리 회장님, 여기 이제 막 오죠. 사람들이. 오는 사람이 많이 와요, 여기는. 사람이.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돈을 벌려고 하면요. 사람이 많이 모이는데 찾아보세요. 자기 동네에. 전국에 많습니다. 사람이, 우리 같은 구산면, 이런 거 있죠. 구산면. 석곡리에 광해단 앞에가 사람이 많이 모이죠. 이런 데처럼 모이는 동네가 있어요. 고기에 장사를 하면은 괜찮아요. 그런데 이제 사람이 없는데, 사람도 없는데, 어디 시골에 한적한데, 전원주택 하나 사겠다. 그거는 안 좋은 생각입니다. 아시겠어요? 그 사람이 많이 모이는데, 그럼 여기 있으면 만약에 내가 새로 하나 지었습니다. 카페테는 멋있게 하나 지었어요. 지어가지고 있는데, 이벤트 생각해서 외국인도 많이 오고 많이 오겠죠?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원하는 평생, 사람들을 많이 만나면서, 일거리도, 현역도 가지고, 그죠? 좋은 일거리도 가지고, 사람도 만나고, 그죠? 이야기도 하고, 소득도 있고, 좋은 겁니다. 자, 그래서, 강제경매는 요거 한 건만 딱 하면은 풀이됩니다. 간단하죠? 어려운 거 없습니다. 자,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질문이 왔네, 그죠? 질문. 고 이병철 삼성그룹 회장님 생가 옆집에 건물가가 1억 2백인데 토지만 낙찰받을 때 건물은 존치냐 처거냐. 자, 질문이 일어나서 수학이 일어났어요. 건저당권 설정 당시에 토지 등기부와 건물 등기부 소유자가 달라서
법지권, 자, 우리가 줄여서 하면 법지권입니다. 법지권 불성립으로 건물은 철거로 판단이 됩니다. 건물은 벽돌 건물로 평당 한 400만원 해서 1 곱하기 한 1억 200 정도로 보여지는데, 토지 소유자가, 건물 소유자가 부부관계로 보여서 지료를 주고 있지 않는 걸로 판단되어지고 있고, 동네 주민말로 대구 사람이 왔다 갔다 한다고 하는데 입찰할까요? 이냐입니다. 자, 답변지 해놨네요. 낙찰을 받고 잔금 납부 후에, 자, 그러면 이제 잔금을, 일단 낙찰이 되었다 칩니다. 그럼 잔금 넣고 나면은, 덜렁 그냥, 건물 철거라 소송하는 것보다는 제가 볼 때는 인도명령 신청을 하면요, 열흘 만에 1심 판결문이 나옵니다. 인도 신청을. 그러면 그놈을 들고 피신청인은 토지를 인도하는 판사님의 1심 결정문을 가지고 요거를 적어도 받겠죠. 예로 땅이 남편이다 그러면 남편이 받겠죠. 그래서 이제 협상을 하면은, 아이고야, 토지를 인도하는 게 건물을 철거하는 값다 싶어가지고, 요거는 협상이 쉽게 됩니다. 되는데, 그냥 생짜배기 낙찰받아갖고 그냥 소송을 해서 건물을 철거하라 해서 소환장을 보내고, 그러면 한 달 또 걸려야 만날 미팅이 되고, 그러면은 5, 6분 만나면 또 조정하라 하고, 뭐, 이사입니다. 조정위원들 2명이서. 자, 그러다 보면 시간만 많이 걸려요. 원래 우리는 우리는 뭡니까? 경매는 단타죠. 퍼뜩 버리고 퍼뜩 빨리 이런 겁니다. 단타입니다. 그래서, 자, 이 땅이기 때문에 이런 주택에 깔린 땅은 또 취득세를 우리가 아파트, 우리 대지권처럼 1.1% 그 해당이 될 수 있어요. 될 수가 있고요. 취득세를 작게 낼 수가 있습니다. 위에 건물입니다. 건물에 깔린 땅입니다. 그러면은 취득세과 지원이, 그래요. 그러면은 감정서를 보여주면 건물 밑에 깔린 땅이죠. 이는 그러면 주택에 깔린 땅이네. 그래가지고 취득세도 토지만 낙찰받으면 원래 4.6%죠. 자, 그렇진 않고 1.1%, 건물이 85제곱미터 초과되면은 1.3%. 그죠? 그렇게 아마 해줄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물건이 아주 재미난 물건이고, 여러분들이 낙찰 받아갖고 소유자가 되면은 수익이 상당히 놓을 수 있지 않겠나 보여집니다. 아주 재미난 물건이에요. 강제매매는 벌써 끝났습니다. 이거는. 임의기만 설명하면 돼요. 알겠어요? 강제매매 끝났어요. 자, 그런데 우리 대법원에서 이렇게 하네요. 2013년도 판결을 보니까 강제경매의 목적이 된 토지 또는 지상 건물에 관해서, 그죠? 건물에 대해서 강제경매를 위한 압류나 그 압류에 선행한 가압류가 있기 이전에 건저당이거든요. 99.99%가 건저당입니다. 저당권 하면 여러분들 건저당 생각하세요. 이전에 건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가 강제경매로 저당권이 소멸한 경우에 건물 소유를 위한 관습상 법정상권의 성립 요건인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이 동일인 소유에 속하는 판단하는 기준 시기는 건저당권 설정 당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아시겠죠? 아까 이해가시죠? 자, 한번 더 보겠습니다. 이거는 아주 중요한 거니까 한번 더 봅니다. 자, 요 보면요. 요 보면은 이제 이 강제경매더라. 토지만 놓은데 이 강제경매더라 그러면은 이제 여기 이거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있으니까 일단 이렇게 소급합니다. 근데 앞에도 건저당이 있어요. 그럼 또 소급해요. 이 말입니다. 지금. 그럼 이날을 기준해서 이날을 4월 4일을 기준해서 이때 기준해서 소유자가 땅은 성씨고 건물은 진씨더라 이러니까 그러면은 철거다 이 말입니다. 동인이 아니다 이 말이죠. 동인이 돼야 존치가 되는 겁니다. 동인이 안 되면은, 자 다시요. 동일이 아니면은 무조건 철거입니다. 건물은, 알겠죠? 소유자가 다르면은, 그럼 이제 그 시기가 언제를 기준하냐. 이제 이게 중요한데, 강제경매는 이렇게 따지면은 된다. 만약에 이게 없으면은 이 날짜고, 또 가압류가 막 두 개 다 없더라. 그러면은 이 날짜 되는 겁니다. 알겠죠? 이 날짜에 소유자가 누구냐, 대지하고 건물이 같으냐. 같다 크면은 존치가 되고, 그러면은, 여기서는 같다 크면은 낙찰받을 필요가 없어요. 알겠어요? 같다 크면은, 여기서 낙찰가격이 감정가가 얼마입니까, 지금? 한 3천밖에 안 되죠? 여기서 연 4.5% 받으려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그럼 한 30년 동안에 그죠? 이 존치가 돼버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시간을 오래 끌 수는 없다. 그래서 지금 철거가 되니까 재미난 물건이다. 그죠? 재미난 물건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수강생들이 낙찰을 받으면 좋겠다. 근데 이렇게 이제 요 보면 써놨죠. 두 개가 소유자가, 위에는 진씨고 밑에는 성씨고 소유자가 다르더라. 그죠? 강제경매인데,
강제 경매는 가압류 당시를 할 수도 있고, 여기 또 앞에 건이 있으면 또 이 날짜 하는데, 그 당시에 보니까 위에는 진시고 밑에는 성시고 소유자가 달라서 요거는 철거다. 자, 이해가시죠? 재미난 물건이 담았다. 가압류 당시가 아니고 앞선 건조당 설정 당시에 토지 소유자, 건물 소유자가 동일인이 아니므로 법칙권은 성립하지 않고 토지 낙찰 시 건물은 철거 대상이 된다. 그죠? 그러니까 뭐 건물 철거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만약에 하도 되는데, 아까 뭐라 했죠 제가? 인도 명령 먼저 하고, 그죠? 그래도 이제 정 안 될 때는 이제 이렇게 해야 된다. 자, 처음에 뭐 해야 됩니까? 애당초는 뭐 해야 된다고요? 인도 명령 신청을 하고, 신청 후에 협의가 안 되면은, 그죠? 안 되면 뭐 해야 됩니까? 건물 철거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합니다. 그죠? 지로 내놔라, 철거하고 지로 달라, 이런 소송이죠. 자, 그렇게 하면은 건물주는 철거 시까지 지로도 보통 요거는 연 4.5%, 연 4.5% 보면 되겠습니다. 주택이라서 주고 자기 돈으로 건물을 철거를 해라. 그러니 판결이 예상돼서 토지 낙찰자는 평생 큰 수익이 예상되고 평생 현역 직업도 갖게 되겠다. 내가 볼 때는 막 그렇습니다. 그래서 물건이 아주 재미나고 정말 강제경매로서는 그만 요거 하나만 하면은 그만 내용 끝났습니다. 그럼 요런 물건 찾으시면 돼요. 그런데 이게 이런 이제 예로 이병철 회장님 생각 없다든지 어디 저 시골에만 하나 붙어 있더라 하면은 구태여 이게 큰 수익을 내기는 조금 힘드는데 만약에 법칙권이 성립하면은 참 좋고 성립 안 하기 때문에 이건 재미난 물건이다. 그러면 저기서 대사야 됩니다. 분명히 내가 산 가격에 한 2배 정도 주고 대사야 될 막 그런 물건이 되겠나 보여집니다. 알겠죠? 그럼 또 우리가 또 생각이 뭐가 또 생각이 됩니까? 양도세. 그럼 지금은 만약에 올해 팔면은 우리가 1억 남았다 하면은 몇 프로죠? 단타로 55%죠. 55%. 내년에 팔면 77%. 자, 그런 것도 감안해 가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접근해야 되겠다. 아시겠어요? 건물주인도 방음차 들어올 수 있습니다.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낙찰가가 얼마 될지 아마 사람들이 많이 올 거로 보여집니다. 내가 볼 때는 예로 한 2, 30명 오겠나 싶다 느낌에. 그러면은 뭐 작게 써갖고는 되게 힘들고 조금 세게 써야 안 되겠나 싶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이 있다 내용을 알고 여러분들이 이제 접근하시면 돼요. 그럼 이런 거를 지금 이제 경상남도에서 그렇지 지금 온라인 반은 전국이 다 있거든요. 그럼 자기 동네 보면 이런 것도 있어요. 자기 동네에 많은 예로 해안가다, 해변가에 땅만 나왔어요. 바다가 잘 보이는데 건물은 막 한 5억짜리 뭐 전원주 지어놨는데 땅만 없어서 그럼 그런 것도 괜찮죠. 괜찮고 전국에 보면 많이 있습니다. 자기 동네부터 찾아보세요. 나는 이제 경남에서 오래 있다 보니까 어떤 내용을 보니까 그냥 여러분들 모르거든요. 이러면 이게 모른단 말이죠. 1차에서 뭐 알고 1초 말로 살 거고 알겠죠? 만약에 건물주가 건물을 사게 뭐 당신이 사라 했을 경우에 예. 건물의 건전한권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경우는 요럴 때 이제 건물에 대해서요. 건물은 무조건 철거 대상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건물에 대해서 예로 공사를 옛날에 한 사람이 1억 공사한 사람이 유치권을 1억 주장한 사람도 있을 거고 선순위 임차인이 5천만 있다 그런 거 다 무시하면 됩니다. 그거는 땅에 대해서는 불법 행위다 이래 보는 거예요. 그 건물이 들어선 것은 불법 행위고 그거는 완전히 선순위도 구순해야 되는 거고 유치권을 주장해도 그거는 무시가 됩니다. 그죠? 유치권 성립 안 한다고 합니다. 땅 낙찰받은 사람이 장대라 쉽게 말하면 건물에 유치권이고 선순위 세입자고 선순위 전세권이고 뭐고 전부 다 아무 문제 없어요. 저도 처음에는 이제 아이고 선순위 전세권이 있다, 선순위 세입자 있다, 뭐 하고 골치 아픈데 그죠? 그 경매를 진행시켜봤자 지로 안 준다 하고 경매시켜봤자 그게 안 팔릴 건 됐지만 사실은 땅 낙찰 입장에서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나가야 됩니다. 뒤에 그 판결 나옵니다. 보여드릴게요.